집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운을 마주하시나요? 혹시 현관문을 여는 그 짧은 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거나 방금 막 퇴근했는데도 마치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단순한 육체적 피로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공간과 운명의 상관관계를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그 무거운 공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 장원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분명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도 재물은커녕 빚의 그림자만 길어지는 삶.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이 거실 한 구석에 좋은 뜻으로 혹은 그저 예쁘다는 이유로 무심코 들여놓은 작은 화분 하나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사랑으로 물을 주던 그 식물이 사실은 우리 집의 복을 밖으로 퍼내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풍수지리를 논하는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이자 막힌 재물운을 단숨에 뚫어줄 생존의 지혜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심대사의 지혜의 창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에 숨겨진 재물 도둑을 찾아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정체된 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깊은 지혜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의 끝에는 평범한 시계 하나로 집안의 돈벼락을 불러오는 전설적인 비책까지 담겨 있으니 단일 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경제적 고통은 사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온 돈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사람처럼 숨을 쉬고 기운을 먹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생명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을 병들게 하고 재물을 갉아먹는 범인이 식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식물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며 집안의 기운을 만들고 바꾸는 강력한 발전소이자 외부의 복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통로가 잘못 설계되면 복이 들어오는 길은 꽉 막히고 집안의 귀한 재물만 밖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저는 한때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 거실에는 아주 크고 화려한 식물들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그저 식물이 많으니 좋은 기운이 넘칠 거라 말했지만 제가 본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식물들은 주인의 재물운을 질식시키고 있었고 기운의 방향을 바닥으로 꺾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 몇 개의 화분 위치를 바꾸고 기운이 쇠퇴한 식물을 정리한 것만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존재할 그 복을 쫓는 식물의 정체,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배치의 기술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행운이 머무는 축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기운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운명의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물이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물은 공간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내뿜으며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화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수많은 공간을 살피며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주인이 정성껏 물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던 그 식물이 역설적이게도 그 집의 재물운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주범인 경우를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운의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위로 솟구치고 옆으로 퍼져나가며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의 거실에서 주인공 대접을 받는 개발선 인장을 한번 보십시오. 꽃이 피면 그 자태가 무척이나 곱고 특이해서 많은 분이 높은 선반이나 거실, 요충지에 두곤 하시죠. 그러나 풍수적 관점에서 개발선 인장의 형상은 매우 서글픈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줄기가 힘없이 아래로 축 늘어져 땅을 향해 쏟아지는 그 모습은 우리 집안의 기세와 재물론이 정점을 찍고 아래로 꺾여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집안이라는 그릇에 차곡차곡 담겨야 하는데 이렇게 기운이 아래로 쏟아지는 식물은 마치 그릇 밑바닥에 뚫린 구멍처럼 집안의 귀한 에너지를 밖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높은 곳에 올려두었을 때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강의 기운은 더욱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만 느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활기가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힘에 부치며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혹시 거실 한복판에 기운을 아래로 퍼내는 이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좋은 기회들이 자꾸만 나를 비껴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은 집안의 기운이 어딘가에 갇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운의 정체를 유발하는 의외의 범인이 바로 수국입니다. 수국은 그 풍성하고 화려한 꽃송이 덕분에 많은 이의 사랑을 받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 풍성함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꽃송이가 빽빽하게 뭉쳐있는 그 모습은 맑고 신선한 기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현관이나 거실 길목에 놓인 수국 화분은 그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수국은 그 이름처럼 물을 몹시 탐하는 식물이라 늘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축축하고 무거운 에너지는 집안의 공기를 가라앉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유 없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가벼운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국이 만들어내는 이 무거운 수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행운이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날 길을 잃듯 우리 집의 재물운도 들어올 방향을 잃고 문 밖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명목에 우리가 집안 깊숙이 들여놓은 그 꽃이 사실은 복을 부르는 통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길을 굳게 닫아건 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운명과 교감할 생명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고른 식물의 생김새와 성질이 곧 내 삶의 궤적을 그려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운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거실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까? 위를 향해 당당히 뻗어나가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을 향해 눈물처럼 흐르는 쇠퇴의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왜 식물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과 운명에 이토록 깊숙이 개입하는지
그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초록빛 생명체들이 사실은 집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바퀴를 돌리는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통 풍수지리에서 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독특하고도 심오합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사람처럼 숨을 쉬고 기운을 먹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입이 음식을 받아들이듯 현관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눈이 세상을 보듯 창문은 빛을 받아들이며 혈액이 온몸을 돌아 생명을 유지하듯 집안 곳곳을 흐르는 기운은 그 공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의 경지를 넘어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재자이자 복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식물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기운인 청기, 티엔치와 땅의 기운인 지기, 디치를 동시에 온몸으로 받아내어 조화시키는 존재입니다. 뿌리로는 대지의 단단한 에너지를 빨아올리고 잎으로는 태양의 찬란한 에너지를 머금어 자신만의 독특한 생명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간으로 내뿜습니다. 즉, 식물은 거실 구석에 놓인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작은 생명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어떤 식물을 우리 집안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전체적인 전압이 달라지듯 그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위로 곧게 뻗어나가는 식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펴지고 성공의 의지를 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식물이 내뿜는 상승의 기운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잎이 둥글고 풍성한 식물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는 그 식물이 가진 포용과 풍요의 에너지가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래로 늘어지는 식물은 하강과 쇠퇴의 기운을, 잎이 날카로운 식물은 갈등과 다툼의 기운을 만들어내며 우리 공간의 결을 흐트러뜨립니다. 부자들이 화초 하나를 드릴 때도 그 잎의 모양과 자라는 방향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식물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식물이 자신의 공간에 어떤 기운의 통로를 열어줄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유독 생명력이 넘치고 조화로운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운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식물을 고를 때 그저 유행하는 품종인지 보기에 화려한지만을 따지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생명체가 우리 집의 기운을 어떻게 밝혀줄 것인지, 내 삶의 궤적에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인지를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식물 풍수의 핵심 비결은 결국 식물이라는 생명 발전소를 통해 우리 집의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그 화분 하나가 단순히 베란다를 채우는 소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신성한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식물과 올바른 기운으로 교감하기 시작할 때 집안에 고여있던 탁한 에너지는 비로소 맑은 생기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맑은 길을 따라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재물과 복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식물의 힘을 빌려야 하는 진짜 이유이자 운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기운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우리 삶의 실제 현장으로 옮겨와 우리 집을 지키고 불을 일궈낼 든든한 문지기들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집안의 각 공간은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지니고 있기에 그에 걸맞은 에너지를 지닌 식물을 제자리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운의 흐름은 마치 봇물 터지듯 시원하게 뚫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재물운의 수호신은 바로 군자란입니다. 군자란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군자의 고결한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이 식물이 특히 안정적인 자산을 일구는데 최고의 조력자로 꼽히는 이유는 그 잎의 형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군자란의 잎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두껍고 단단한 잎들이 좌우로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마주보며 힘차게 위를 향해 뻗어 올라갑니다. 이것은 재물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마치 성실한 농부가 곡간을 채우듯 자분자분하고 견고하게 쌓이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재물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적금처럼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부를 꿈꾸신다면 군자란은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력을 집안의 심장인 거실, 그 중에서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창가에 두어 보십시오. 거실은 가족의 운이 모이는 광장이고 창가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니 군자란이 그 길목에서 외부의 기운을 바른 에너지로 걸러내어 집안 전체에 안정적인 재물운을 퍼뜨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집을 맑은 복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화해 줄 문지기는 스파티필름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이 깃들기 위한 절대적인 선결 조건은 바로 청결함과 순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오려 해도 집안에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고여 있다면 그 운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리고 맙니다. 스파티필름은 바로 이 막힌 기운의 통로를 뚫어주는 정화의 마법사입니다. 하얗고 우아한 꽃잎은 마치 이곳은 깨끗한 기운만 머무는 성소라고 선포하는 깃발처럼 보입니다. 특히 스파티필름은 빛이 적은 곳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강인함을 지녔기에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현관 안쪽이나 어두운 복도의 두기의 안성맞춤입니다.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매일같이 충돌하여 에너지가 불안정한 주방에 스파티필름을 놓아보십시오. 그 예민한 기운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복의 토대를 닦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성공과 부의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겨줄 에너지의 안테나, 바로 해바라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바라기는 그 이름처럼 오직 태양, 즉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만을 향해 고개를 드는 지고지순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늪에 빠진 듯 정체되고 의욕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음의 기운이 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황금빛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를 베란다나 거실 가장 밝은 곳에 두어 보십시오. 해바라기는 집 밖의 강력한 행운과 나를 도와줄 귀한 인연인 귀인의 운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해바라기가 내뿜는 그 찬란한 황금빛 에너지가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관은 입구답게 맑은 정화를, 거실은 중심답게 상승과 번영을, 베란다는 통로답게 적극적인 유입을 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든든한 문지기를 여러분의 공간에 정성껏 세워보십시오. 화분을 옮기고 배치하는 그 작은 수고로움 속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는다면 그 식물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수호하고 부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수호천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성으로 대할 때 공간 또한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열매로 보답한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들로 집안의 기운을 갈무리했다면 이제는 그 흐르는 기운에 속도와 리듬을 부여하여 잠자고 있는 재물운을 깨워낼 마지막 열쇠를 쥐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계를 단순히 약속 시간을 확인하거나 벽면을 채우는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여기지만 풍수적 해안으로 들여다본 시계는 집안의 운명을 박동하게 하는 재물운의 심장이자 기운을 순환시키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똑딱이며 흐르는 그 소리는 단순히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경제적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엄숙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의 수레바퀴도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운의 흐름이 가장 불안정한 현관이나 베란다에 시계를 두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가 치는 해안가에 정밀한 기계를 내놓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현관의 거울과 시계가 마주보는 구조는 들어오려던 복을 산산조각 내어 밖으로 튕겨내는 최악의 조합이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화장실에 시계를 두는 것인데 이는 풍수적으로 재물을 하수구에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습하고 음한 기운이 가득한 화장실에서 시계의 금속 기운은 쇠락하고 흐르는 물과 함께 여러분의 금전운도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휴식의 성소인 안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계의 양기는 안방의 고요한 음기를 해치고 잠든 사이 우리의 무의식을 압박하여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안방에는 오직 소리 없는 나무 시계만을 두어 기운의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계의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족의 모든 기운이 교차하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리 집이라는 유기체의 중심점이며 이곳에 걸린 둥근 원형 시계는 막혔던 혀를 뚫어주듯 집안 전체에 활기찬 기운을 실어 나릅니다. 특히 시계의 모양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순환을 의미하는 원형이 가장 좋습니다. 둥글게 굴러 들어오는 재물복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삼각형이나 비대칭적인 시계는 공간의 평화를 깨는 살기를 내뿜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멈춰버린 시계나 금이 간 시계를 방치하는 것은 내 운명의 시계도 멈춰 세우겠다는 것과 같으므로 항상 시계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먼지 없이 빛나도록 정성을 다해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 평범한 시계를 돈복 시계로 탈바꿈시키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숫자 5는 동양 철학에서 완성과 조화를, 00은 무한한 확장을 상징합니다. 거실 시계 아래에 이 동전 2개를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하나는 지금의 재물을 단단히 지키는 수호신으로, 다른 하나는 앞으로 불어날 부의 씨앗으로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시계를 보며 나의 재물운이 이 시계의 움직임처럼 멈추지 않고 불어난다 라고 긍정적인 확언을 읊조려 보십시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재물의 상징인 동전을 띄우는 이 작은 의식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부자의 주파수에 맞추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국 풍수란 멀리 있는 미신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가꾸느냐에 대한 응답입니다. 식물 하나를 옮기고 시계의 위치를 바로잡는 그 작은 손길 속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길 때 공간은 비로소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운을 돌보시고 시계를 닦는 정성으로 여러분의 복을 닦아 나가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기운과 풍성한 재물을 불러들이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바라기 같은 찬란한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